A spring is fixed at the top of a frictionless plane inclined at an angle 40 degrees. 1.5 kg block is projected up the plane, the distance d from the end of the relaxed spring, with initial kinetic energy of 16joules. 일단 블럭의 무게는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1.5 kg이 되고, 각도는 40도, D는 0.60m가 됩니다. 이니셜 키네틱 에너지는 16J라고 주어졌으니 우리는 이것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A에서 What is the kinetic energy of the block at the instant it has compressed the spring 0.20m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중요하게 할 것은 이 mechanical energy는 어느 지점에서는 항상 같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 블럭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일단 키네틱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이 스프링에서 작용하고 있는 일라스틱 포텐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숫자 1은 지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3은 올라가서 스프링을 컴프레스 했을 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메케니컬 에너지는 이 메케니컬 에너지랑 같다라고 두고, 처음에는 키네틱 에너지가 16J라고 주어졌으니 우리는 16을 대입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가 우리가 기준점을 이 1로 잡았기 때문에 높이가 없다고 가정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없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없으니까 0이고, 스프링도 컴프레스드 되지 않았으니까 일라스틱 포텐셜 에너지도 0인 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은 2분의 1 mv 3제곱 플러스 mgy 3제곱 플러스 2분의 1 kx 3제곱 2분의 1 kx 3의 제곱인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블럭의 무게, 중력과 속도,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y3인데 여기에서의 높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높이는 그냥 우리가 d를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높이를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d는 0.6이기 때문에 0.6이고, 여기에서 스프링 컴프레스 되는 길이가 0.2m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0.6이랑 0.2를 더해주고 삼각형 그려주면은 우리가 이 각도가 세타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인 40은 이 변분의 이 변 높이고, 이 변은 0.6 플러스 0.2이기 때문에 여기 써있던 것처럼 0.6 플러스 0.2 곱하기 사인 40을 하면 이 높이가 나오죠. 이 높이는 0.514m가 됩니다. 따라서 0.514m를 y3에다 집어넣고, K는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스프링 컨스턴트는 220 뉴턴 퍼 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x세제곱은 x가 이제 컴프레스 된 길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0.20m를 집어넣어서 이 방정식을 풀면 우리는 스프링이 컴프레스 됐을 때 키네틱 에너지를 구할 수 있죠. 따라서 구하면은 4.04J이 됩니다. 이제 B를 가보면 With what kinetic energy must the block be projected up the plane if it is to stop momentarily when it has compressed the spring by 0.40m 라고 하는데, x3가 0.40m일 때 y3는 아까 똑같이 우리가 구한 것처럼 0.6 플러스 이번에는 0.4m가 컴프레스 됐다고 하니까 0.2가 아닌 0.4를 더해서 높이를 구하는 거죠. 이 높이는 0.643m가 됩니다. 따라서 아까랑 똑같이 식을 세워보면 2분의 1 mv1 제곱 플러스 키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스프링 일라스틱 에너지는 컴프레스 됐을 때 에너지와 같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stop momentary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뜻은 키네틱 에너지가 없다는 부분이겠죠. 멈춰있기 때문에. 따라서 아까 똑같이 2분의 1 mv1 제곱, 이 상태에서는 포텐셜 에너지 없고 스프링 일라스틱이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없죠. 는 stop momentary라고 했으니까 거기서의 속도는 0이고, 따라서 키네틱 에너지는 0이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고, mgy3인데 m 우리가 알고 g도 알고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구한 0.643을 대입하고 스프링 컨센트는 똑같고 B에서는 0.40m를 컴프레스 했다고 했기 때문에 X에다가 0.40을 대입해서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 키네틱 에너지의 값은 27.05J이 됩니다. 따라서 A 답은 4.04J, B는 27.05J가 됩니다. 네,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playground slide is in the form of an arc of a circle that has a radius of 12 meters. The maximum height of the slide is h equals 4 meters, and the ground is tangent to the circle. A 25kg child starts from the rest at the top of the slide and has a speed of 6.2 meters per second at the bottom. 지금 이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 A는 What is the length of the slide? 이 슬라이드의 랭크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의 길이는 수학을 좀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일단 우리는 H를 4m라고 알려줬고 레디어스를 12m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한번 풀면 됩니다. 우리는 이 원을 한번 보고 이 길이를 R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세타가 있고 R은 12m라는 걸 줬기 때문에 이 세타를 써서 여기는 R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12분의 2 길인데 이 길이는 12 곱하기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R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길이는 이 전체가 R이기 때문에 R 빼기 R 코사인 세타이므로 H는 R 빼기 R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각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는 R 빼기 R 코사인 세타 4.0은 12 빼기 12 코사인 세타 넘겨서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12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 세타는 48도 또는 0.84 레디안입니다. 여기서 저는 레디안을 썼기 때문에 레디안을 써서 우리가 아는 이제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반지름 곱하기 각도인데 반지름 곱하기 각도에서 R이 12m이기 때문에 12 곱하기 0.84를 하면 10.08m. 따라서 이 슬라이드의 길이는 10.08m가 나옵니다. 자, 다음 B로 한번 가봅시다. What average frictional force acts on the child over this distance? 이 frictional force가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데 먼저 이 시스템은 isolated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공식에 맞는 EMC 제곱 EMC2는 EMC1 빼기 thermal energy 빼기 internal energy라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thermal energy는 frictional energy인데 이 frictional energy가 작용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frictional force를 구하라는 거겠죠. internal energy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0으로 둬도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키네틱 이 애기가 슬라이드 타고 내려왔을 때 상황이 2라고 하고 그 전에 위에 있는 상황을 1이라고 하면은 kinetic energy 2는 존재하고 하지만 potential energy는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높이는 없어서 0이죠. 그리고 반대로 처음 상황에는 kinetic 아직 움직이기가 아니기 때문에 kinetic 에너지가 없고 potential 에너지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frictional force가 존재하면서 thermal 에너지로 바뀌는 상황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을 다 약분이 아니라 다 소거시키고 공식을 바꿔보면 K2 빼기 U1은 change in 마이너스 2 thermal 에너지가 나오죠. 이것을 또 옆으로 넘겨서 바꿔보면 U1은 K2 플러스 2 thermal 에너지가 나옵니다. 중요하게 알 것은 thermal 에너지는 frictional force 곱하기 이 frictional force로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이것을 한번 공식으로 바꿔봅시다. mgh1은 2분의 1 mv2제곱 kinetic 에너지 플러스 thermal 에너지. thermal 에너지는 아까 말했듯이 frictional force이기 때문에 frictional force 곱하기 distance. 따라서 25 곱하기 9.8 곱하기 4는 2분의 1 곱하기 25 곱하기 6.2의 제곱 플러스 frictional force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아까 A에서 구한 10.08를 갖기 때문에 10.08을 대입하면 우리는 frictional force를 49.5N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C를 가볼 텐데 C는 the length of the slide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vertical, if instead of the ground, a vertical line through the top of the slide is tangent to the circle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슬라이드의 탑 이 부분이 tangent to the circle에 대한 뜻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바닥이 tangent to the circle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 horizontal한 하이트가 circle에 tangent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보면은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세타를 다시 구해야 하는데 일단 이 길이를 알고 코사인 세타는 12분의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12분의 루트 12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이트가 4m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를 써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12분의 루트 12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크 코사인을 써서 각도를 구하고 또다시 메디안을 구하고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또 아까처럼 호의 길이 각도 곱하기 반지를 하면 호의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12 곱하기 0.34 하면은 4.08 따라서 이 상황에서 슬라이드의 길이는 4.08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를 보면 the average frictional force on the child라고 하는데 frictional force on the child는 우리가 아까 B에서 구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 공식 B에서 구했죠. 이것을 이용해서 MGH는 2분의 1 MV제곱 플러스 또 frictional child 곱하기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4.08을 대입합니다. 따라서 25 곱하기 9.8 곱하기 4는 2분의 1 곱하기 25 곱하기 6.2의 제곱 더하기 frictional force 곱하기 4.8, 08 따라서 frictional force는 여기서 122.4N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A는 10m, B는 49.5N, C는 4.08m, D가 122.4N이 나올 수 있습니다.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MA의 무게 2.4kg, MB는 4kg, 그리고 세탄 30도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는 풀리는 negligible mass, 그리고 inclined plane or frictionless라고 하고 이 두 블럭은 connected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B가 32.0cm가 떨어졌을 때 total kinetic energy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알다시피 이 mechanical 에너지는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change in E mechanical energy는 change in kinetic energy plus potential energy 이것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change in kinetic energy는 마이너스 change in potential energy가 되고 우리는 이 블럭이 0.32m로 떨어졌을 때 potential energy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구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식을 기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0.32m가 떨어졌을 때 potential 에너지는 마이너스 mgt이고 따라서 마이너스 mbgd 플러스 이게 여기 블럭에 있는 potential 에너지고 얘가 0.32만큼 올라갔을 때는 블럭이 한 여기쯤에 있겠죠? 이때 높이를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문제에서 말했다시피 삼각함수를 구하여 구할 수 있죠. 세타를 알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이 길이분의 이 길이인데 우리는 이제 D를 0.32cm 떨어졌다고 하니까 0.32가 되고 이것을 사인 세타를 써서 사인 세타 곱하기 0.32 곱하기 mg를 하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포텐셜 에너지가 나오게 되죠. 근데 우린 아까 말했다시피 체인지 인 키네틱 에너지는 마이너스 체인지 인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다 각각 곱해주면 키네틱 에너지 공식을 기술할 수 있게 되죠. 여기서 키네틱 에너지는 4 곱하기 9.8 곱하기 0.32m 빼기 블럭 B고 블럭 A는 마이너스 2 곱하기 9.8 곱하기 0.32 곱하기 사인 30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9.408 이제 다 대입을 해서 구하면은 키네틱 에너지는 9.408 주어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hapter 8 27번 진행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M이
0.04kg이고 이 R 여기 있는 R 길이가 0.14m 정도 되고 이 H는 R 5개 정도의 높이가 된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How much work does the gravitational force do on the block as the block travels from point P to point Q 라고 하네요. 자, 포인트 P가 여기 있고 포인트 Q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How much work does the gravitational force do? 라고 하죠. 그래서 gravitational force가 하는 일은 mgd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기가 x라고 보면은 x에 관련돼서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mg라는 힘은 y축 방향으로만 힘을 주기 때문에 x 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y 방향의 displace만 생각을 해보면 P부터 Q까지는 약 4R 정도의 길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 P부터 Q까지 gravitational force가 한 일은 mgd 즉 mg 곱하기 4R은 0.04 9.8 곱하기 4 곱하기 0.14m로 약 0.22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B는 P부터 top of the loop 까지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가 되겠죠. 여기는 약 2R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R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R이니까 2R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P와 탑 사이는 3R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gravitational force가 하는 일은 공식은 같죠? mgd 그냥 D가 여기선 3R이 되는 거니까 m 곱하기 g 곱하기 3R을 하면은 0.17줄 정도가 됩니다. 자, C번에서는 potential energy of the block when the block is at point P라고 하네요. 포인트 P에 있을 때 potential energy는 mgy가 되겠죠. 이 부분을 0이라고 보면은 y는 0이라고 본다. 그럼 여기는 이 P에서는 y는 5r이 되겠죠. 그러면은 똑같이 m 곱하기 g 곱하기 5r 하면은 결과적으로 0.27줄이 나옵니다. 자, 이제 D번으로는 at point Q라고 하네요. 이제 point Q에서는 y가 r이 되겠죠. 그럼 u는 mgy m 곱하기 g 곱하기 r 하면은 0.06줄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E는 이제 top of the loop 라고 하네요. top of the loop 아까 말했듯이 ER이니까 U는 mg y m 곱하기 g 곱하기 ER 결과적으로 0.11줄 정도 될 거예요. 이제 F가 뭐라고 하냐면은 if instead of merely being released, the block is given some initial speed downward along the track, do the answer to A through E increase, decrease, or remain the same? 자, 여기서는 궁극적으로 정답은 the same이 되는데 이유를 한번 알아봅시다. 만약에 민다고 하면은 메케니컬 에너지가 증가를 하겠죠. 하지만 이는 U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키네틱 에너지가 됩니다. 만약에 이니셜 스피드가 된다면 키네틱 에너지는 늘겠지만
포텐셜 에너지는 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 D, E는 다 같게 뭐 이니셜 스피드를 더한다고 해도 같겠죠. 그리고 A, B는 그다지 mg가 한 일에 대해서 물어본 거지 스피드를 더한다고 해가지고 이 mgd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셈이 됩니다. 27번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31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어진 정보들은 이 정도가 되는데 mass가 5kg, 스프링 컨스턴트가 640 뉴턴 퍼 미터, 키네틱 프릭션 컨스턴트가 0.25, 디스턴스가 8.5m 정도가 된다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A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A는 이제 increase in the thermal energy on the block floor system 이라고 하는데, 자, 공식이죠. 델타 E friction은 FK 곱하기 distance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mg와 normal force가 똑같죠. 그러니까 FK는 원래 FN 곱하기 constant 곱하기 이렇게 될 텐데 FN을 mg로 봐도 된다는 겁니다. 하면은 이제 정답이 한 104.125줄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이제 B로 넘어가면 The maximum kinetic energy of the block 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 EM mechanical energy E는 mechanical energy 1 마이너스 thermal energy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thermal energy는 friction energy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mechanical energy 1일 때와 mechanical energy 2일 때를 잘 나눠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이 스프링이 이 물체를 밀고 스프링에서 이젝트 되기 전에를 1이라고 보면 되고 D에서 멈춘 후에를 2라고 보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작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프링이 이미 미뤄진 상태고 키네틱 에너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았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키네틱 에너지 2는 키네틱 에너지 1 마이너스 thermal 에너지가 되는데, 이 2인 상태에서는 멈춰 있죠. 그래서 0이 되겠죠. 이렇게 1일 상태는 이렇게 되고, 이 thermal 에너지는 아까 찾았듯이 104.125줄이 됐으니까 그 B에서 맥시멈 키네틱 에너지를 물어봤을 때 104.125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C번에서는 What is the original compression distance of a spring? 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이때는 1하고 2를 다시 나눠야 되겠죠. 이제 이 물체가 밀어졌을 때의 상태를 1로 보고 얘가 바로 밀린 후에를 2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202 마이너스는 201 마이너스 가 되겠죠. 여기서는 프릭션이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치면은 이 맥2에서는 104.125줄의 키네틱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이 맥1에는 키네틱 에너지 0이라고 간주를 하고
스프링 포스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만 있으니까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x는 0.57m 정도가 나온다고 정답이 나옵니다. 자, 챕터 8 52번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아래 보면 문제에서 이미 제시된 기본적인 물리량들을 미리 적어놨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한 것이니만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문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힐탑, 즉 A 지점에 갔을 때 스피드를 구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Without using her pulse인데 문제에서 이 의미하는 것은 폴대를 사용하지 않고, 즉 가속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VA가 무엇인지 구하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EKI 더하기 EUI EKF 더하기 UF. 이게 모두가 알다시피 미케니컬 에너지의 컨설베이션이에요. 이게 이제 B 지점에 있을 때의 그 미케니컬 에너지고요. 얘가 A 지점에 있을 때 올라왔을 때 미케니컬 에너지입니다. 기본적인 상황을 보자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휙하고 올라오니만큼 키네틱 에너지는 감소를 하게 되고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를 하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계산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물리량 몇 개를 새로 구해보자면 A 지점에서 이 원점, 이 지면까지의 높이는 저희가 이미 R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지면에서 B 지점까지 높이는 뭐가 될까요? H는 이제 이 각이 세타이고 이게 이제 평행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억각이므로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고요. 이 값은 18.8 미터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이퀘이션을 이 미케니컬 에너지 컨서베이션에서의 이 이퀘이션을 그대로 작성해 보면 2분의 1 mvb의 제곱 더하기 mg h, 즉 이게 B 원점 지면에서 B까지 이 높이죠. 는 2분의 1 mva 제곱 더하기 mg r이 됩니다. 이것을 2분의 1 mva의 제곱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계산기로 미리 계산을 해놨는데 여기서는 이제 VA의 값을 바로 구하면 5.05 미터 퍼 세컨드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정확히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자도 워낙 느리고 계산기를 쓰는 속도도 워낙 느리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좀 설명드리기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자, B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at minimum speed can she have at B and still close to the hilltop? 이 문제는 A랑 굉장히 비스무리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A랑 똑같이 B에서 A 지점으로 이동을 하는 건 맞는데 B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게 A 지점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구했다시피 A 지점에서의 속도가 0보다 컸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도달을 했을 때도 휘잉하고 내려갈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B 지점에서는 물어보는 게 B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B 지점에서 지금 이 B 지점에서 속도가 있을 때 딱 넘어가지 않고 이 A 지점에 딱 걸칠 만큼의 최소한의 속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VP 민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위에 미케니컬 에너지 컨설베이션의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는 같습니다. 이거 U입니다. U는 EKF 더하기 EUF.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이니셜 컨디션은 B에 대한 거고 파이널 컨디션은 A에 관련된 그런 미케니컬 에너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A에 걸칠 만큼만 속력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A에 도달했을 때, 즉 포텐셜 에너지가 맥스가 됐을 때는 키네틱 에너지가 제로가 된다 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퀘이션을 세워보면 2분의 1 m v 빈의 제곱 더하기 mg h는 0 더하기 mg r이다 라고 세울 수 있고요. mgh를 일로 이항을 해서 작성을 해보면 mgr 마이너스 mgh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귀찮으므로 이미 계산기에서 사용된 값을 이용해서 여러분께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VB 민의 값은 4.85 m/s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문제에서는 원래는 VB가 7m/s였는데 4.85 m/s로 확연히 줄어든 걸로 봐서 VB민을 제대로 구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C입니다. C. 제가 이 칸이 부족한 관계로 이거를 오른쪽으로 좀 옮겨 놓겠습니다. Do the answers to these two questions. 그러니까 A, B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Increase, decrease, or remain the same if the skier weighs 700 Newton instead of 560 Newton.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이 스키어가 갑자기 뭘 많이 먹었나 돼지가 됐습니다. 560 뉴턴이었는데 700 뉴턴으로 살이 확 쪘어요. 그랬을 때 이 VA랑 VB 민의 속력이 뭐 어떻게 변하냐 이게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같아요. 왜 같냐면 저희가 이 또 미케니컬 에너지 컨설베이션의 이 식을 활용을 해보면 근데 이제 이때는 뭐 VBA, VB 그냥 씁시다. mg h는 2분의 1 m vb 제곱 더하기 mg r. 이게 이제 미케니컬 에너지 컨설베이션의 그 식이 될 텐데 VBA 여기 이 문제에서 이게 이제 C 상황에서 변한 거는 무게, 즉 mg만 변했는데 g는 원래 상수이므로 m, 즉 질량이 변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정확히 말하면 이 이퀘이션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항에, 즉 고부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항에 m이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양변을 m으로 나눴을 때 이 m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미가 없는 값이라는 거죠. 이게 A 상황에서나 B 상황에서나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remain the same 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챕터 A 53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와 같이 피규어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 A 같은 경우는 두 원자 사이의 위치적인 관계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고요. 두 원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r 나노미터이다. 이런 상황을 디스크라이브 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피규어 B 같은 경우는 포텐셜 에너지,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와 두 원자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생겼는가를 의미하는 그런 그림인데 여기서 여러분께서 알아주시면 좋은 점이 R의 값이 0.2 나노미터일 때 포텐셜 에너지가
최저가 된다는 점입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최저가 된다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가장 안정된 상태라는 것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자연은 모든 에너지가 가장 낮아지는 방향,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고 뭐고 가장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제 선호를 합니다. 이 개념을 문제를 풀 때 조금 숙지하고 계신다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A부터 보겠습니다. A를 여기부터 읽으셔야 합니다. Describe the motion of the atoms. 모션을 describe하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A 상황이냐 B 상황이냐에 따라서 참고로 이 두 개 상황이 다르고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 두 원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를 분석하라는 것입니다. A에서는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가 greater than 0, 그러니까 이 원처럼 0보다 이렇게 클 때를 의미하는 거네요.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0이고 0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는 저희가 이제 보실 수 있다시피 이게 두 점이 있다라고 하면 아래 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갈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 상태의 모든 것은 포텐셜 에너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R의 길이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원자들은 이동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에는 E가 0보다 크다면 atoms will move to the opposite direction from each other,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담으로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혹시 이 표현이 마음에 안 드신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조금 다르게 쓰셔도 되는데 이 opposite direction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B 상황에는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가 0보다 작을 때 이 상황을 의미하는 거네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0보다 작다는 상황은 알겠는데 구간에 따라서 A와 답이 동일할 수도 다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R이 0.1 나노미터보다 크고 0.2 나노미터보다 작다면 A와 마찬가지로 R의 값은 커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반면 R이 0.2 나노미터보다 크면 여기서 저희가 보실 수 있다시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해버리게 되고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R이 작아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원자는 어프로치 하게 되겠죠. C를 보겠습니다. C부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A, B와는 이제 또 다른 상황인 겁니다. 2원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라고 주어졌고요. R이 0.3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이때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UR입니다. 근데 R이 0.3 나노미터일 때 이때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U 0.3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 함수식에서 0.3을 따라 쭉 올라가면 이때 UR 값을 알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UR이 마이너스 1 눈금보다는 살짝 작은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이제 저는 마이너스 1.1 정도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U 0.3은 마이너스 1.1이다 라고 쓰시면 쓰고 끝나시면 안 되고 이 단위를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10 곱하기 마이너스 19승 줄이다 라고 하는 이 단위를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D도 C와 같은 상황이죠.
다만 여기서는 토탈 키네틱 에너지를 구하고 싶다고 합니다. 키네틱 에너지는 이제 미케니컬 에너지는 그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 에너지의 합이죠. 즉 키네틱 에너지는 U에서 아니죠. E에서 U를 뺀 값이 될 텐데, 따라서 제가 설정한, 이건 이제 좀 임의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 1.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3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마이너스 뭐 5.0 이런 것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서 쓴다면 저희는 이제 2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도 윤지성 쌤에게 드렸던 질문이 키네틱 에너지가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보다 클 수 있느냐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가능합니다. 사실 이게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고, 2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force acting on each atom. 자, force를 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서는 매그니튜드랑 디렉션을 다 구하라고 하네요. 매그니튜드부터 구해보자면, 여기서 force의 매그니튜드는 곧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디렉션은 이 기울기의 그 부호, 마이너스냐 플러스냐가 되겠죠. 정확히 말하면 이 기울기의 부호의 반대가 되겠죠. 자,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의 매그니튜드는 사실 조금 임의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뭐 두 점을 잡아야죠. 0.3에 있을 때 이 인스턴트 레이트 오브 체인지를 사실 저희가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미적분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함수식이 주어져 있다면 이걸 그냥 미분하고 0.3을 대입하면 그만이지만, 안타깝게도 여기 함수식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장 비스무리한 이런 점들을 좀 이용을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0.2와 이 0.4의 점을 찍고 이렇게 선을 그어서 0.3에서의 기울기를 좀 추측을 했는데요. 0.4가 아니라 0.2와 0.3 사이에 이렇게 선을 긋고 0.3의 기울기를 프리딕트 했는데요. 당연한 거지만 이건 역시 사람마다 값이 굉장히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절대값 f, 즉 f 매그니튜드의 값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렉션을 구해야 하죠. 디렉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울기 부호의 반대입니다. 여기서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폴스의 부호는 네거티브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가 네거티브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말씀해 주실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포스가 네거티브란 뜻은 애톰들이 attracted to one other,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끌어당기는 방향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봤을 때 정말로 여기 이 지점에 있다면 R은 감소하고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이제 원자들이 이동을 할 거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F를 보겠습니다. F는 여기도 이제 새로운 상황이네요. R 값이 뭐냐에 따라서 두 원자들이 repulsive, 밀어내느냐, attractive 하느냐, 아니면 그냥 뭐 가만히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어트랙션이 제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아까 AB에서 다루던 거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pulsive하다, 즉 밀어낸다라는 것은 R값이 증가하는 방향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여러 번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R값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음수이면은 R이 증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구간.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에서는 R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답에 R이 0.2 나노미터보다 클 때 리펄시브하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G는 언제 어트랙티브 하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트랙티브는 기울기가 양수일 때, 즉 R이 0.2보다 클 때 어트랙티브 하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H는 한마디로 움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안정된 상태일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울기가 0일 때, 한마디로 처음에 말씀드린 R이 0.2 그 자체일 때, 이때 그 어떤 방향으로도 이제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53번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6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pring with spring constant K equals 200 Newton per meter is suspended vertically with its upper end fixed to the ceiling and its lower end at position y equals 0. 그리고 block weight 20 Newton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문제 형식을 보면은 계속 kinetic energy, 그리고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그리고 elastic potential energy를 계속 구하라고 하는데 y 값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y가 마이너스 0.05일 때, y가 마이너스 0.1일 때, y가 마이너스 0.15일 때, y가 마이너스 0.2일 때 각각 kinetic energy, change in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그리고 change in elastic potential energy 구하라고 하고, 나머지 다 형식 똑같아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Mechanical energy conservation rule. Change in kinetic energy plus change in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그리고 이 경우에서는 change in elastic potential energy까지 이거 합친 게 0이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기준점을 여기로 잡을게요. 그러니까 이 점이 이제 y도 0이고, 그리고 elastic potential energy도 0이고, 그리고 kinetic도 0인 완전 레스트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 잡았을 때 다 이 식을 만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는 마이너스 mgh, 그리고 elastic potential energy는 2분의 1 kh 제곱, 이거는 통일을 위해서 y로 쓰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스프링이 더 많이 당겨지고, 따라서 얘는 계속 커지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gravitation potential 에너지는 작아져요. 당연한 거죠. 그럼 이걸 유념한 채로 이거 세 개를 합치면은 K도 구할 수 있죠. K가 mgy 마이너스 2분의 1 ky 제곱. 그 다음에 그럼 식이 세 개가 다 나왔어요. 이거랑 그리고 이거. 그러면 이거 다 그냥 이거에 m이 똑같고 g가 똑같고 계속 y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냥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하나만 해볼까요? y가 마이너스 0.05였을 때 mgy는 m에다가 mg가 이제 20n이 나왔죠. 그러니까 20n에다가 0.05 곱해서 하면은, 그러면은 a는 0.75줄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gravitational potential 에너지가 마이너스 1줄이 나오고 그리고 elastic potential 에너지가 0.25줄이 나와서 kinetic 에너지는 0.75줄이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진짜 계속 y 값을 바꾸면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1줄 마이너스 2줄 1줄 그리고 0.75줄 마이너스 3줄 2.25줄 그리고 0줄 마이너스 4줄 4줄 그리고 이거는 완전 계산 문제니까 실제 문제를 푸실 때 유념해야 될 거는 계산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한번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 보시다시피 elastic potential 에너지가 y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y가 2배가 되면은 그러면은 y가 2배가 되면은 얘가 4배가 되고 똑같이 y가 또 2배가 되면은 얘가 4배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시면은 실제 시험 볼 때 틀릴. 자, 7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figure 8-41, a block of mass 5 kg 그리고 a spring constant 있고요. 425 Newton per meter 그리고 compressed spring by 6 centimeters 그리고 coefficient kinetic friction between block and force 0.25. 일단 주어진 거 다 써볼게요. 근데 이거는 다 쓰는데 중요한 건 상황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이니셜 포지션이랑 파이널 포지션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은 이니셜 포지션이 일단 밑에는 frictionless 아니고 friction이 항시 존재하는데 일단 이니셜 포지션은 최대로 컴프레션이 0.06m, 6cm 0.06m로 바꿔줘야지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최대로 눌렸을 때가 이니셜 포지션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0이면은 0.06을 최대로 눌렀을 때가 이니셜이고 그리고 파이널은 얘가 끝까지 다 밀었을 때 그러니까 최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이게 딱 쾅 박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쫙 밀었죠. 그래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린 상태인데 근데 이게 이니셜 포지션이고 그리고 얘가 밀렸으니까 다시 스프링이 다시 밀겠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밀어가지고 다시 y equals 0 그 레스트 포지션까지 간 그러니까 컨택트는 있지만 포스를 주지 않는 이 상황이 파이널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미는 이 사이 공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푸는 거예요. 그러면 A를 보겠습니다. The work done by the spring force. 이거는 간단하죠? work done by spring force는 그냥 최대 potential elastic 에너지겠죠? 그러면은 US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 하면은 계산해서 K 대입하고 X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0.77줄이 나옵니다. 그리고 B는 increase in thermal energy of the block floor system인데 thermal 에너지가 뭔지 알아야 돼요. work done by thermal energy 이게 뭐냐? work done by friction force랑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spring block 시스템에서 걔네 둘이 원래 frictionless면은 걔네 둘이 mechanical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는데 밑에 상시 kinetic friction이 작용을 하면서 얘가 열 에너지로 방출이 돼요. 그러니까 뭐 소리도 있는데 그냥 열이라고 퉁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rmal 에너지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mechanical 에너지가 conserve가 안 되고 그래서 그 손실된 분량이 work done by friction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work는 force time distance인데 이 friction work done by friction에서 말하는 force가 당연히 friction of kinetic 그러니까 kinetic friction force겠죠? 그럼 그게 뭡니까? 그 mu k에다가 fn 곱한 거잖아요. 이게 frictional force고 그리고 distance는 당연히
여기 사이에 있는 거리, 그러니까 이 스프링이 이 프릭션이 작용을 레스트 포지션까지 작용한 거리, 즉 0.06m 됩니다. 그래서 x고, 그리고 Fn 노멀 포스는 당연히 mg죠. 그러니까 mu k mg x. 그러면 이제 g의 9.8, m의 5kg, 그리고 x 0.06m, 그리고 mu k에 0.25 대입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0.74 줄이 나와요. 그러니까 플러스 1사 줄이 나오는데 프릭션 워크는 항상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다시 플러스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은 increase in thermal energy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frictional force로 인해서, 그러니까 friction이 negative force를 block spring 시스템에 가해가지고 지금 에너지를 잃었잖아요. 근데 그 잃은 만큼이 어떻게 보면 thermal energy increase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increase in thermal energy는 양수로 써줘야 됩니다. 전체 그 block earth spring 시스템에. 그래서 양수로, 그러니까 답은 플러스 0.74. 그러니까 work done by friction 네거티브 맞는데, 근데 여기서 work done by thermal force는 이제 절대값 friction 0.74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C를 할게요. C는 what is the block speed just as it reaches the spring.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달려왔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달려와서 박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딱 왔을 때 이때 velocity가 뭐였냐, 이걸 구하라는 건데, 그러면은 얘가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이니셜 포지션까지 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처음에 원래 키네틱 에너지가 있었는데, 근데 기준점에서 뒤로 가면서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 스프링 포스,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스프링 포스 받았을 거고, 그리고 또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프릭션 포스 받았겠죠. 그러니까 둘 다 반대 방향으로 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두 개가 절대값이 같으니까 결국 얘가 멈췄겠죠. 그러니까 식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 키네틱 에너지가 멈춘 상태니까 kinetic final 플러스 gravitational, elastic potential energy 플러스 work done by friction. 근데 이게 알다시피 최대 눌렸을 때는 kinetic final은 0줄이죠. 그리고 elastic potential은 아까 우리가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0.7줄, 77줄. 그리고 work done by friction은 마이너스 0.74줄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 씌워야 돼요. 방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값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향은 서로 반대죠. 키네틱 에너지랑 운동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1.51줄이 나와요. 그게 키네틱 에너지의 스칼라 값입니다. 절대값. 그래서 그거는 키네틱 에너지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이게 1.51이다. 이거 또 놓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는 스피드 v죠. 그러니까 v를 기준으로 다 옮기면은 곱하기 2 나누기 m,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거를 m을 5kg 대입하고 하면은 바로 0.78m/s가 나오고 이게 답입니다.